자, 법률의 의는 이 정도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보실 때는 의사표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요. 의사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을 말해요. 내 생각.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각을 외부로 뭐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생각한 거를 외부로 표현한 거. 이거를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내 생각을 외부로 표현한 거. 이때 의사표시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사표시요. 정상적인 표시가 있고 비정상적인 표시가 있어요. 정상적인 거하고 뭐하고? 비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의사가 일치해요. 내 생각대로 표현한 게 정상적이에요. 요거는 그대로 표시한 대로 유효가 됩니다. 표시한 대로 유효해요. 정상적인 거는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건 다 뭐예요? 이거는? 여기는 네 가지는 다 뭐예요? 비정상적인 것들이에요. 다 비정상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네 가지가 바로 비정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 이게 처음 들어갈 때 조금 어려워요. 네 가지는 다 무슨 표시다? 정상적인 거다,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들이다. 비정상적인 것들이다. 처음에 들어갈 때 조금 달라요. 우리 일반적인 거하고 달라. 이거하고 다른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민법 107조입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볼까요? 가로하고요. 단독 허위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단독 허위 표시요. 단독 허위 표시 옆에다 써보세요. 혼자 거짓말한 거. 혼자서 거짓말한 거 써보세요. 혼자서 뭐 한 거? 거짓말한 거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자, 거기 볼까요? 조문이 있습니다. 107조 조문 볼까요?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동그라미에서 표의자가 31쪽입니다. 31쪽.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진이 아님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 했죠.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를 뭐라고 그래요? 유효라고 그래요. 유효 써보세요. 그래, 쓰세요. 위에다.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유효. 원칙 유효다. 원칙 유효. 그러나부터 뭐라고 그래요? 단서라고 그래요. 단서. 거기다 그러나를 뭐라고 그래요? 단서 또는 예외라고 그래요. 예외라고 써요. 예외 규정. 상대방이 밑줄 그세요.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뭐 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밑줄 그세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알았거나를 밑줄 그세요. 알았거나를 뭐라고 그래요? 악의라고 그래요. 법학에서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과실. 악의이거나 과실일 경우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유효.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요. 언제 무효해요? 언제 무효?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거기 별표하세요. 거기 별표.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다. 됐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사립대학교입니다. 사립대학교. A는 여기에 뭘로요? 교수로 있었습니다. 교수로. 여기는 사립대학교고요. 사립대학교고. 여기 사립대학교 이사장이요. 이사장하고요. 이 교수님하고 둘이 친해요. 아주 친해요. 서로 사석에서는 말 놓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예요. 서로 친분 있고 두텁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A가
성희롱 사건이요. 우리의 한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희롱 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데리고 있는 여학생을 뭐 했다고요? 성희롱했다라는 게 대문짝만하게 기사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성희롱했다고. 언론에 잔뜩 이 학교가 그럼 이 학교 이름이 언론에 막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죠? 언론에서 대서특필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예. 그래 A가 저 교수가 성희롱으로 너무 언론에서 난리가 나니까 언론이 막 들끓으니까 이 친한 친구가요. 이 친한 친구 A하고 친한 다른 동료 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게 잠깐 좀 피해 있게나. 예? 언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깐 피해 있게나 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너무 언론이 들끓으니까 잠시 피할 마음으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사직서를요, 사직할 마음은 없어요. 사직할 생각이요. 사직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이 어떻게 했어요? 사직할 마음은 없는 거지. 없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언론이 들끓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잠시 소나기를 피하고 싶은 거죠. 소나기를 피할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사직할 생각은 의사는 없어. 의사. 세직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의사. 진의죠. 진의라고 그래 이걸. 진의. 사직하려고 하는 뭐가요? 진의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직서를 들고 갔어요. 뭐를 들고요? 사직서를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가가지고요? 이사장 앞으로 제출을 했어요. 사직서 작성을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사직하려는 생각을 뭐라고 그래? 이 생각을? 진의라고 그래.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진의라고 그래. 진의. 사직하려는 진의가 있어요? 진의가 없어요? 진의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뭐를 제출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분한테, 이사장님한테. 오케이요? 그랬더니 사직서를 제출했더니 이사장이 어떻게 해요? 거부를 해요? 그냥 수리를 해요? 반려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요?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린 거예요. 사표를 수리해버린 거예요. 나오는데 그래. 사표를 내고 나오는데 잡아 안 잡아? 잡을 줄 알았죠. 잡을 줄 알았는데 뒤에서 뭐라 그래?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래 문 닫고 나와도 아무 연락이 없어. 그죠? 집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 아 이제 전화하겠구나 이 사장님이. 그랬더니요. 예 전화도 안 와. 다음 날도 전화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왜요? 내가 지금 사표 낼 마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직서를 제출해버렸다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 사직서 제출하는 건 이거. 사직서를 이분이 제출한 행위는 사직하겠다는 진의를 가지고 한 거야? 진의 없이 한 거야? 진의 있느냐 진의 없는. 여기 있죠. 제목이 뭐예요? 진의 있느냐 아닌 뭐를 한 거예요?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요. 이게 이거야 이게. 뭐 할 마음 없는 사람이요? 사직할 마음 없는 사람이 사표를 낸 거라고요.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표의자라고 그래.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표의자. 여기는요 상대방. 여기가 상대방. 그럼 이 사직서 제출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출한 거는? 사직서 제출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옆에다. 원칙 뭐예요? 표시한 대로 유효입니다. 이거는 사표 낸 대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7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의사표시는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가 뭐예요? 유효다. 이거 유효다. 원칙 유효다. 이 뜻입니다. 이 사표 낸 거는 그래 유효가 되는 거예요. 수리되면. 얘가 수리하면 유효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이게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언제 무효가 돼요? 상대방이 뭐를 알았을 때? 뭐를 알아야 돼요? 진이 아님을. 이게 진이 아님을 어떻게 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했을 때?
알았거나 뭐한 경우에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다. 그리고 원칙은 유효고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거죠. 이게 사직선 행고 결론입니다. 사직선 행고. 이분이 그래서 동남아 갔거든요. 동남아 갔는데 전화가 안 와. 그럼 이게 무효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로 되려면 상대방이 뭐 했다는 거? 아님을 뭐 했다는 거? 이거 입증을 누가 해야 돼? 입증을. 알았다는 입증을 누가 해야 돼? 입증 책임을 누가 져요? 사표 낸 사람, 이 사람, 표의자가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요? 너 알았잖아. 내가 진이 아니었다는 거, 알았다는 거. 알았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돼? 입증 못하면 유효가 돼요. 그래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입증 못하면. 예, 이게 바로 무슨 표시라고요? 진이 있는 진이 없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진이 있느냐 진이 아닌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요. 비가 뭐예요? 아닐 삐자 아닐 삐자 써서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요. 비진의 표시.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비진의 표시요. 진이 없이 한 거예요. 사표 낼 생각 전혀 없이요. 그 원칙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이게 올해 중개사 나왔어. 중개사. 원칙 유효다 무효다? 유효지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 조 교수는요. 이 교수는 자기 진의하고요. 진의는 뭐예요? 사표 낼 생각 있어요? 생각 없어요? 표시는 어떻게 했어요? 표시는 냈죠. 그럼 진의하고 표시가 사직서 제출한 거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 이거하고 이게 틀려. 그럼 얘는 표의자는 이거 틀린 걸 알았어? 몰랐어? 알고 했어요. 조문 보세요. 조문.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뭐 했어요? 알고 한 거야.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유효다. 오케이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 보세요. 더 쉽게. 우리가 가끔 해요. 가끔. 친구들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 뭐라고요? 야, 내가 오늘 한턱 쏜다. 한턱 쏜다고. 속으로는 뭐야? 장난이거든 이게. 장난인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한턱 쏜다. 그죠? 횟집으로 다 와. 오늘 어느 횟집으로 와. 내가 오늘 다 쏴. 그거 진심이야 진심 아니야? 쏠 마음은 있어요? 전혀 없이요? 전혀 없이 어떻게 했어요? 쏜다고 그랬어. 친구들한테 쏜다고 그랬어. 오케이요? 그랬더니 동료들은요. 내가 뻥치는 걸 알아 몰라? 주변에서 다 알아. 왜? 제가 하도 뻥을 쳐가지고 다 알아. 그럼 그 장소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왜? 알아버린 거야. 상대방이 어떻게 한 거야? 상대방이 뭐가 아님을?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어 몰랐어? 알았거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야. 이건 장난친 거야. 이게 비진의 표시야. 비진의 표시. 뭐 한 거? 거짓말한 거. 혼자서 거짓말한 거야. 상대방한테. 그랬더니 그 중에 뭐예요? 새로 전학 온 친구 하나가 뭐예요? 걔가 내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 걔는 내가 뻥친 걸 모르고 있어. 그럼 걔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 걔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한턱 쏴야지. 그죠? 이게 비진의 표시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면 뭐가 돼요? 비진의 표시한 거죠? 생각 없이 표시하면 상대방한테 어떻게 돼요? 유효가 돼. 유효. 다만 상대방이 뭐 했을 때만? 뭐를 알았을 때? 진이 아님을 뭐 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무효가 됩니다. 이거 입증해야 돼. 더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꼬맹이 애들이 이걸 알아. 어린애들이 이걸 안 되니까 이거 107조는 몰라도 이 비진의 표시를 알아요. 왜요? 전화기를 돌립니다. 전화기를 띠리리 돌려가지고 거기 119죠? 우리 집 불 났거든요. 불 났어요. 그죠? 실제는 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지는 장난하는 거야 지금. 그죠? 이게 심심하잖아. 심심하니까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장난전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 집 몇 동 몇 호인데 불났어요. 그죠? 그리고 전화기 빡 끊어. 그죠? 그럼 상대방이요. 119에서 그걸 진이 아닌 걸, 진이 아님을 알았다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와가지고 거기서 빵빵거리고 있잖아. 이게 이 표시예요. 비진이 표시야. 이건 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이거야. 감 잡으셨어요? 오케이. 이게 비진이 표시. 됐습니다. 다음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기게 되면 통정허위 표시가 나와요. 무슨 표시요? 통정허위 표시. 이거는 비진이 표시. 두 번째는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옆에다 쓰세요. 가장양도라고 그래요. 가장매매 쓰세요. 가장매매. 무슨 매매? 가장매매라고 그래요. 가장매매. 제 친구가 매형이죠. 매형이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장님을 하다가 때려치시고 동남아 쪽에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영업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출중해가지고 외국계 회사에서 사장님으로 지사장으로 있다가 외국계 회사를 내려놓고 때려치시고 동남아 가가지고 부동산 개발을 했어요. 엄청 크게 일을 벌렸습니다. 그랬다가 그 매형이 일을 벌릴 때 이 처남이요 돈을 대줬습니다. 돈을요. 근데 매형이 거기서 부동산 개발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액수가 이게 엄청 큰 액수다 보니까 개발에 실패를 하면서 빚더미에 몰려버렸어요. 이 매형이 빚더미에 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형이 곧 부도맞기 직전입니다. 그럼 본인은 이 회사가 망한다는 거 알아 몰라요? 알아요. 사장님은 알아. 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거든. 그래, 본인은 곧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도에 직면했어요. 회사가 부도에 직면한 거를 알고 있어요. 돈을 워낙 많이 끌어들였어요. 영업력이 좋고 동창들이 얘를 잘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을 몇백억을 대줬어요. 몇백억을요. 돈이 몇십억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누가 계세요? 이 매형한테 돈 빌려준, 돈을 대여해준 뭐가 있어요? 금전 대여를 해준. 금전을 뭐 하신 분? 빌려준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 누구한테요? 매형한테. 그분이 누구? 채권자, 금전 채권자들입니다. 금전 채권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기. 금전 채권자들이 여기 다수 존재하고 계세요. 채권자를 A라고 합시다. A라고. 여기는요. 여기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하면 내가 받은 돈에 2배씩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끌어들인 거죠. 근데 사업은 부도로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때 이 매형이 마지막 남아있는 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명의로 된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어요. 오피스텔이요.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60평대. 나머지는요. 다 넘어갔어요. 이미. 제가 근데 여기를 가게 된 건 제 친구가 치과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 여기 이빨 고치러 제가 갔거든요. 이빨 고치러 갔더니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야 우리 매형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럼 볼게요. 이 매형이 그대로 두면 이 오피스텔을 그대로 두면 누가 압류를 걸어요? 채권자들이 여기 돈이 없으니까 여기다 뭐를 걸어버려요? 압류를 해버립니다. 이거. 그죠? 그럼 재산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배우자하고도 이혼하고 자식들도 이제 문제가 되죠. 이때 써먹는 제도가 이 제도예요. 이 매형이 부도에 직면했죠. 그럼 이 채권자들이 곧 뭐예요? 곧 이거를 강제집행을 걸죠. 압류를 들어오죠.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오피스텔이나 재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인척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통정허위 표시 또는 가장매매라고 그래요. 가장매매. 그럼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하는 거 이쪽으로요?
등기를, 소유권 등기를 옮겨놓는 거죠. 소유권을 어떻게 해놔요? 이전 등기를 해놔요. 뭐 한 것처럼 해서요? 매매를 가장해요. 뭐를 가장해요? 매매한 것처럼 둘이 짜는 거예요. 둘이 짜고요. 허위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매매라고 그래요? 가장매매라고 그래요. 가장매매. 둘이 매매를 가장해서 소유권을 일로 옮겨놔요. 일로 옮겨놔야만 얘가 뭐를 못해? 이쪽에서 채권자가 이걸 압류를 해요, 못해요? 압류를 못하게, 압류를 못하려고 오피스텔을 일로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리는 거. 이게 재산 은닉하는 거예요. 이때 써먹는 제도가 가장매매.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허위 표시요. 그럼 이 매매는 진짜예요? 허위로 한 거예요, 이건? 허위 매매. 이 매매가 허위 매매죠, 이거. 허위 매매다. 그럼 이 가장매매는 허위로 한 거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둘끼리는 무효야. 매형하고 처남하고 매매한 거는 뭐가 돼, 이게? 무효다, 이거. 무효다. 이제 매형은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잠수 타면 되는 거야, 이제. 뭐 하면 돼요? 잠수 타는 거야, 이제. 그죠? 누구 눈에 안 잡히면 돼. 누구한테 안 붙잡히면? 채권자한테 안 잡히면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잠수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년 후에 매형은 얘한테 어떻게 났어, 지금? 아파트 일로 소유권을 옮겨놨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되찾아오면 되는 거죠. 아파트, 오피스텔 이거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요?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이 가장매매는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가장매매는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위법. 위법 행위예요, 아니에요? 가장매매는 위법이요, 아니에요? 가장매매는 뭐라고요? 위법이다, 아니다? 가장매매는 위법이다, 아니다? 우리는 가장매매 혀요, 안 혀요? 우리가 혀요, 안 혀요? 다 해, 다 해. 안 했다고요? 다 합니다, 우리요. 볼까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애를 데리고 노는데, 애하고 놀 때, 애 놀 때, 어린애 놀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놀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죽는다고 악 하고 죽죠. 그럼 걔가 어떻게 해요? 막 울어. 왜? 아빠, 엄마가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야, 허위야? 허위야. 이게 허위 표시야. 그럼 허위 표시 둘이 했죠, 아빠, 엄마가? 누구 놀려먹으려고? 아들하고 한번 장난하려고 뭐 한 거야, 지금? 아빠, 엄마가 뭐 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거짓했죠? 거짓말했죠? 이게 허위 표시라고요. 이거 위법이 아니야? 아니라고. 왜? 우리가 하잖아, 이게. 이거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가장매매는 위법이 아닙니다, 이게. 허위 표시는 위법이 아니야. 즉 103조 위반이 아니야, 이거는. 103조 위반이 아니야, 이거는요. 가장매매는 뭐가 아니다? 불법은 급여가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요, 행위가 아니에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아니다. 여기 별표. 이게 만약에 매형하고 처남하고 이 가장매매 한 거예요. 이 오피스텔을요. 오피스텔을 매형하고 이 처남한테 가장매매 한 게 뭐라면?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 이게 반사회적 행위가 되면 이거 찾아 못 찾아? 못 찾아오는 게 돼요, 이게. 근데 이거는 가장매매는 뭐가 아니에요? 반사회적 행위도 아니다. 아니니까 매형이요. 매형이 몇 년 잠수 타면? 10년 잠수 탔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처남 앞에 소유권 가져온 거 뭐 할 수 있어요? 도로 찾아올 수 있어. 이거 찾아올 수 있어. 뭐가 아니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요? 예, 이게 가장매매입니다. 자, 그래 조문 보세요.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죠? 위에다 쓰세요. 무효로 한다. 32페이지요.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위에다 쓰세요. 이거는 뭐가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쓰세요. 뭐가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반사회적 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뭐예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찾아올 수 있다. 매형은 처남에게 저 소유 아파트 오피스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108조 2항 1항입니다. 1항. 매형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찾아온다죠? 그런데 2항이 있어. 2항 보세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한 거돼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한 거돼요. 선의 제3자의 밑줄이요. 자, 그럼 처남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찾아오면 돼. 이거 찾아오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0년 뒤에요. 잠수 타가지고요. 잠수 탔다가 처남한테 갔어요. 뭐라고요? 야, 처남 이거 줘야지 그랬더니 처남이 말 뭐라고요? 매형 진짜 미안해. 내가 술 한잔 살게. 내가 도저히 주식해가지고 까먹은 거 메꾸느라고 회사에서 주식해가지고 까먹은 거 메꾸느라고 작년에 팔았어. 작년에 뭐 했다고요? 이거 오피스텔을? 팔았다. 얘한테 병에게 매매를 했다 이거지. 그러면 이 병은 제3자야. 제3자. 가장매매는 누가 당사자야?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형과 처남이 뭐예요? 당사자다. 매형과 처남을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래. 당사자. 갑과 을을 뭐라고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래요. 당사자 관계는 뭐가 돼요? 당사자 관계는? 이 가장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당사자 관계는 무효다. 그 매형은 처남한테는 이거 찾아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처남이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매매했어요. 이때 제3자가 뭐였어요? 이 제3자는 이 오피스텔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진짜 주인이 갑이죠. 갑인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을에게 등기가 됐죠. 이거를 믿고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믿고 거래를 했어요. 이걸 믿고 뭐 한 사람? 거래한 자. 그럼 이 등기가 진짜 등기예요? 가짜 등기야? 가라 등기야. 가라 등기. 거기다 쓰세요. 무슨 등기? 가라 등기요. 가라 등기. 가라 등기를 믿고 뭐 한 사람? 거래한 자. 얘를 제3자라고 그래요. 제3자. 다시 한번. 제3자는 뭐를 제3자라고 그래요? 뭐를 믿고? 가라 등기. 가라 등기를 믿고 뭐 한 사람? 거래한 자. 얘가 제3자예요. 거기 제3자에 동그라미하고 쓰세요. 허위 표시에서 제3자 동그라미. 누가 제3자? 가라 믿고 거래한 자. 가라를 믿고 뭐 한 사람? 거래한 자를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이게 가라인 걸 알았어 몰랐어? 얘는 이게 가라인 걸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래 얘를 뭐라고 그래요? 선의3자라고 그래요. 선의. 얘는 모르는 거예요. 얘가 몰랐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매형은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찾아와 못 찾아와 이거. 얘가 병이 뭐라면? 선의3자에게는 이 계약이 뭐였다는 걸? 무효를, 이 거래가 무효를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주장 못 한다는 거예요? 선의3자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선의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질문 드려요. 이 그럼 오피스텔은 누구 몫이에요? 누가 주인이 된 겁니까? 병이 주인이 된 거예요. 병이. 얘가 선이면. 그럼 매형이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선의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 악의였다는 거예요. 얘가 선의가 아니라 뭐라는 거를요? 악의임을 누가 입증하면 돼요? 매형 갑이 입증하면. 갑이 어떻게 하면? 입증해야 뭐 할 수 있다? 찾아온다.
근데 입증이 어려운 거예요. 입증이 어려우니까 뺏기는 거예요, 이게. 얘가 선의로 추정돼. 얘는 선의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 뺏기는 거예요. 이걸 병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8조 1항. 1항은 뭐야? 1항은 허위 표시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라고 그랬죠. 그 무효는 누구끼리야? 당사자끼리 무효라는 거야, 이게. 이게 1항이야, 1항. 당사자끼리 무효다. 쓰세요. 누구끼리요? 당사자 간의 무효다 쓰세요. 당사자 간의 무효. 2항은 뭐야? 2항은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거죠.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 소유가 돼요? 부동산은? 병 소유가 된다 이거. 누구 소유? 병 소유다. 병 소유. 병 소유가 된다. 네네. 질문이 있는데 네. 저렇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말고 네. 만약에 병이 금융기관인데 을이 대출을 받고 담보 설정이 돼 있다면은 그것도 제3자예요. 담보도 못 푸는 건가요? 예, 못 푸는 거예요. 여기에 매매를 한 게 아니라 뭐 했다? 병이 저당을 잡았다. 뭘 잡았다? 저당권 설정해줬다. 뭐 했다? 저당권 설정해줬다 이거죠. 설정하고 돈 빌려줬다 이거죠. 돈 빌려줬다. 그럼 이 은행은 누구 거라고 믿은 거예요? 오피스텔을 누구 거라고? 을 거라고 믿은 거죠. 근데 이게 실제 이거 가라야. 가라를 믿고 거래한 거예요. 얘가 제3자예요. 얘도 제3자예요. 그럼 이거 유효가 돼 이거. 저당권 이거 못 풀어요. 그냥 있는 거가 돼요. 오케이요? 저당권 있는 게 돼요. 이게 제3자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뭐를 믿은 거? 뭐라고요? 가라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야. 가라. 요즘은 이걸 잘 안 써. 그래서 이걸 안 써. 왜? 얘가 팔아먹으면 끝나거든. 그래 요즘은 이걸 안 쓰고 뭐를 써요? 법은 자꾸 진화를 해요. 우리 현실에서는 그죠?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진화를 해요. 진화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매용 입장에서 이렇게 가장매매를 해놓으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 왜? 이놈이 언제 저지를지 어떻게 알아? 그죠? 불안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를 써요? 이걸 써요. 가장에서 뭘 설정해요? 근저당을 예합을 해놔요. 근저당을 아예. 왜 그렇습니까? 근저당을 왜 해놔요? 왜 근저당을 여기다 해놔버려요? 천암 앞으로 이 오피스텔에다가 소유권 이전하려면 양도를 해야 돼. 양도를. 그럼요? 돈이 들어요. 돈이. 양도세 내야죠. 취득세 내야죠. 누가 내야 돼 이걸? 여기서 내야 돼. 지금 돈이 없는데 지금 이거 양도를 어떻게 해? 양도세를. 근데 여기다 뭐 설정하면? 근저당 설정하면 돈이요 거의 안 들어. 그게 아주 쉬워. 이거보다 이게 훨씬 수월해요. 이게. 그러면 근저당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뭐를 들어야 돼요? 채권자가 압류를 걸었다. 그럼 얘는 일반 채권자입니다. 일반 채권자.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고 얘는 뭐예요? 저당자, 근저당 잡았어요. 그럼 이게 경매 붙으면 돈 누가 먼저 받아가요? 여기가. 얘가 먼저요. 왜? 근저당권이잖아. 이게 뭐예요? 자금 세탁하는 거예요. 무슨 세탁? 자금 세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금을 일로 빼돌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은 이걸 써. 이걸 안 써요. 더 진화했어요. 똑같이 요즘은. 또 어떻게 해요? 가장에서 천암 앞으로 뭐를 해놔? 가등기를 해놔요. 가등기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진짜예요? 가라등기야? 가라등기. 이거 가라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3자 그럼 누구예요? 뭘 믿은 사람? 가라등기. 가라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이 제3자다.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천암 앞으로 뭐 해놨어요? 가장에서 전세권 설정해놨어요. 뭐 설정했어요? 전세권 있는 것처럼 설정해놨어. 저당권 말고 전세권을. 돼 안 돼?
되죠. 왜? 둘이 짜면 되지. 이거 둘이 짜고 여기다 전세 잡은 것처럼 해놨어요. 이거 왜 좋아요? 이름은 좋아요. 전세를 누구 앞으로 해놓는 거예요? 처남 앞으로. 왜 매형 앞으로 안 해놔 이걸? 해놓으면 어떻게 돼? 명의를, 전세 명의를 저 매형 앞으로 해놓으면 채권자들이 어떻게 해버려? 압류해버려. 압류해버려. 바로 압류 들어와. 전세금에다 압류 걸어버리죠. 그래 누구 앞으로 해놓은 거야 이걸? 처남 앞으로 뭐를? 전세를 해놓는다 이거. 진짜로야 이거 가라전세야? 가라전세지. 가라전세.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놈이 또 일 저질렀어요. 얘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전세권 가지고 은행 가서 뭐 해버렸어요? 근저당 설정했어요. 여기다 근저당. 대출 받아 먹었다. 여기다가 은행 가가지고. 그럼 이 은행은요? 이 은행은 신협이나 국민은행은 뭐를 믿은 거예요? 이 전세권을 가짜로야 진짜인 것처럼 믿고 대출을 해준 거라고. 얘가 바로 제3자예요. 얘가. 됐죠? 뭐를 믿은 사람? 무슨 등기? 가라등기요. 가라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몽땅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제3자라고 그래. 제3자. 그럼 절대 안 헷갈려. 자, 그리고 거기 효과 보세요. 이제 효과 보세요. 당사자 관계. 1번은 당사자 관계고 2번은 제3자 관계예요. 당사자 관계는 무효입니다. 쓰세요. 옆에다 무효. 당사자 관계 옆에다 무효. 무효라고 쓰고 옆에다 쓰세요. 위법이 아니다. 이건 뭐가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가장매매는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무효기 때문에 1번. 부동산 찾기. 무효이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가장 양도인은 이 매형을 양도인이라고 그래요. 양도인. 처남은요 양수인. 매형은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진정 소유권 밑줄 그으세요. 무슨 소유권? 진정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다. 그럼 부동산 찾아요? 못 찾아요? 찾을 수 있습니다. 매형은 찾을 수 있어요. 그동안 10년 동안 잠수 타면 돼. 10년 동안 잠수 타고 찾아오면 됩니다. 두 번째, 허위 표시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밑줄 그으세요. 뭐가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므로 불법은행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 3개. 불법은행 급여 적용돼 안 돼? 안 되죠. 따라서 가장 양도인은 무효를 주장해서 가장 양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밑줄 그으세요. 무슨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못 찾아와요? 찾아와요?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제3자 관계요. 허위 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거기 선의 제3자에 밑줄 그으세요. 이거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상대적 무효. 선의 3자한테는 못 뺏어와 이거. 거기까지. 그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3장 보세요. 3장에 보면 착오가 있어요. 착오. 3장에 착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9조 있어요. 109조. 조문만 볼게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요. 어디에 착오가 있어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무효요, 취소요?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무슨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를 못 시켜요. 무슨 과실이면? 중대한 과실이면. 근데 이 양 보니까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의 제3자에게 밑줄 그으세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못 뺏어와. 그럼 뭐라고 그래 이걸? 상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다. 누구한테는 못 뺏어오니까? 선의 3자에게는 못 뺏어오니까 상대적 취소라고 합니다. 아까 허위 표시는 뭐였어? 허위 표시는 무슨 무효? 무슨 무효? 허위 표시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착오는요? 상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요거 두 개는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허위 표시는 뭐라고 그래 이거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다. 무슨 무효다? 누구한테는 대항 못해요? 여기 있어요. 누구한테는?
누구한테?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선의 제3자에게. 근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상대적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취소예요. 상대적 취소 사유. 무효, 여기는 취소.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5장으로 가서 볼게요. 5장. 의사표시 효력 발생 39페이지. 여기다 써보세요. 내가 A하고 B랑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계약이 뭐냐? 사기 계약이야. 사기 계약. 그럼 A는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취소하겠다는 표시를 얘한테 하려고 그래. 상대방한테. 상대편한테 이걸 뭐 하려고 그래요? 취소를 하려고 그래. 취소. 39페이지요. 39페이지. 도달주의. 의사표 효력 발생이요. 의사표 효력 발생. 원칙 도달주의라고 돼 있어요. 도달주의. 무슨 주의? 도달주의. 얘가 취소하려고 그래요. 취소를. 그럼 취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는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취소하려고 그래. 내가 계약한 거 얘가 보니까 사기야. 사기. 그럼 얘가 취소할 수 있죠? 얘가 표의자라고 그래. 얘를 표의자. 표의자는 이거를 취소하려고 그래요. 뭘로요? 구두로요? 서면으로요? 둘 다 돼. 둘 다. 왜요? 불효식이야. 불효식. 우리는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다 됩니다. 구두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돼. 전화. 나 거래 뭐 하겠다? 취소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얘가? 나 기억이 안 나고 그러잖아. 이거 그러면 입증하기 어려워, 이게 구두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하는 거. 그래서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죠? 녹음하면 구두로 해도 돼. 증인 세우든가.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면으로. 그게 뭐야? 내용 증명입니다. 이게 내용 증명. 서면으로 보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편이 있어요. 무슨 우편? 보통 우편물이 있고요. 등기 우편이 있어요. 등기 우편. 이거를 이쪽에서 발송을 합니다.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해요. 발송. 그래서 상대편 주소지에 어떻게 돼요? 배달이 돼요. 배달이 되고 그 다음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내용물, 우편물을 읽어봅니다. 우편물을 어떻게 돼요? 읽어본다. 내용을 읽어본다. 내용을 읽어본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발송을 해서 배달이 돼서 얘가 어떻게 해요? B가? 우편물을 읽어봐요. 자, 근데 문제는 B가 우편물을 배달 수령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수령했느냐? 어머님이 수령했어요. 누가요? 어머님이 수령을 했어. 어머님이 근데 문맹이야. 문맹. 뭐라고요? 문맹인 어머님이 우편물을 수령을 했어요. 아들은요? 미국 출장 가 있어요. 얘는 출장 중이에요. 아들은 출장 중. 그럼 이거 배달이 된 건 언제냐? 여기서 발송해서 일로 배달된 거는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배달이 됐어요. 문맹인 어머님이 수령했어. 그리고 아들한테는요, 연락을 해야죠.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출장 갔다가 돌아온 게 언제냐?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12월 1일 날. 그때서 내용을 읽어봤어요. 내용을 읽어봤어요. 그럼 질문 드려요. 이 의사표시가 취소된 거는요? 취소된 건 언제예요?
취소된 거는 발송한 때요, 배달된 때요, 내용 읽어본 때 언제요? 읽어본 때가 아니라 배달이 된 때요. 배달이 되면 이 가족에게 배달이 되면 누구한테 배달되면? 가족한테 배달이 되면 이 내용을요, 이 내용을 우편물을요 읽은 거예요, 아직 안 읽은 거예요? 읽은 건 아니죠? 근데 배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배달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읽은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써보세요. 객관적으로 뭐가 돼요?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상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달이라고 그래요. 이걸 도달됐다, 배달됐다고 그래요. 도달되었다. 주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상태? 상태. 이 상태가 된 거를 도달이라고 그래요. 도달되었다. 배달되었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도달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달이 됐구나. 그럼 얘가 읽어본 날 된 거예요? 아직 읽을 수 있는 상태만 되면 돼요? 읽을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도달된 걸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집으로 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직장으로 왔어, 직장으로. 어디로 왔어, 우편물이? 직장으로 왔어. 여기 홍길동 씨 계세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 동료들이 어떻게 해요, 동료들이? 아, 걔 출장 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저 우편 배달부가 어떻게 해요? 저 우편물 배달하시는 분이? 아, 그럼 동료세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다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그러죠? 예. 인적사항 확인하고, 그죠? 그럼 여기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도달이 된 거예요. 그 양반 어디가 있어도요? 미국에 출장 가 있어도 도달이 된 거예요. 그럼 도달이라는 의미가 읽어보는 걸 읽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걸 뭐라고 그래요? 도달되었구나라고 말을 해요.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얘가 편지 보낼 때는 보통 우편하고 등기 우편이 있습니다. 무슨 우편하고? 보통 우편. 그럼 보통 우편은 이쪽 가서 사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근데 등기 우편은 뭐를 받아, 이쪽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요. 가족한테 사인을 받아. 직장 동료한테 사인을 받아. 인적사항 쓰고. 그래서 보통 우편은 도달된 걸로요. 도달로 처리가 안 됩니다. 처리 안 된다. 근데 무슨 우편은요? 등기 우편은 뭐 한 걸로요? 도달로 처리가 돼요. 도달한 걸로. 요점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 보낼 때는 뭘로 보내셔야 돼요? 등기로 보내야 돼, 등기로. 그래야 여기서 서명을 받아오니까 도달로 처리가 됩니다. 보통 우편은요, 서명 안 받습니다. 그래, 도달된 걸로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등기 우편이나 뭘로요? 내용 증명 우편. 이건 도달로 처리가 돼요. 이걸 도달주의라고 그래요. 도달주의.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래, 볼게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뭐 한 때? 도달한 때부터 유력이 생긴다. 도달한 때. 여기다 도달이란 별세개. 도달이란 내용을 알 수 있는 무슨 상태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말하고, 현실적으로 수령했거나 내용을 알았을 거를 요하지 않는다. 알았을 거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럼 도달은 내용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상태야? 읽어보는 게 도달이 아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읽어보는 게 도달이 아닙니다. 2번 입증책이며 표의자가 부담합니다. 거기 보세요. 보통 우편 발송만으로는 도달로 추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으면, 반송이 뭐예요? 빠꾸요. 빠꾸로 돌아오지 않으면 뭘로 돼요? 송달된 걸로 처리가 됩니다. 됐죠? 예, 거기까지를 도달주의. 근데 예외적으로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게 있어요. 발신주의. 예외적 발신주의. 거기 별표.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 이건 예외예요, 예외. 거기 5가지 있어요. 그 5가지를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 부분입니다. 여기 잠시 쉬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